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는 그 뉴욕 증시가 미국 독립 기념일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 유럽 증시도 미 증시가 쉬고 있으니까 눈치 보기로 거의 뭐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 그 전 세계 증시가 미 증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세계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증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이제 미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대체로 그냥 그 보합권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해외 증시는 크게 볼 게 없는 상태고요. 국내 증시는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제 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부터 생각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도 한번 볼까요? 거의 뭐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미증시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오늘도 좀 약했습니다. 그래수가 지금 플러스 0.09니까 보합이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 보시면 5분봉입니다. 5분봉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아침에 또 이렇게 누르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1차 하락, 2차 하락까지 눌렀죠. 누르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 올리기를 시작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증시 쪽이 뭐 양호하고 그러니까 매도하던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코스닥 매도를 좀 상당 부분 하다가 매도한 부분을 약간 환매수를 하면서 다시 되사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5%인데요. 이건 그 어제 살펴봤다시피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급격하게 하락할 일은 잘 없을 겁니다. 횡보를 하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악재는 그 이란하고의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지정학적인 위협이죠. 전쟁 위험. 이 부분에 악재가 남아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그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걸 악재라고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악재는 이란의 어떤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 부분이 있는데 주말 동안에 뭐 설마 전쟁이야 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여. 오더라도 이제 거의 뭐 고점 부분에 횡보하는 정도,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선을 해서 횡보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거의 뭐 보합권으로만 움직여 준다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래쪽으로 눌렀는데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았습니다. 매물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할 만큼 충분히 다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리하게 많은 양을 매도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에 대응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예상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밤에 미증시도 중요하지만 월요일 날 그 미국 선물 지수하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닥이라고 보고 반등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에 대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테마주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북 경입주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이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때 영상을 그 장을 마감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 밤 동안에 미국 증시도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내고 나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다음 날 장에 대응할 때는 그 제가 방송했는 내용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게 급변하거나 뭐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간에 제가 내일 장에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해놨는데 오늘 밤에 미증시가 급락을 해버렸다 혹은 돌발 악재가 생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장이 올라가겠다는 쪽으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장이 갑자기 또 하락해 버리게 되면 대응하시기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제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겠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아침에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제가 그 이 방송 들어보시면 오늘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 만드는 영상 앞에 있는 영상일 건데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 6시쯤 되면 산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그 정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장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산책을 나오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제 일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를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다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고 보니까 제가 저녁 때 영상 만들어 올리고 나서 변화된 내용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 생각을 한 번쯤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한 6시 반, 한 7시 6시 반쯤 제작해서 올리면 한 7시나 7시 반쯤 되면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 올려서 그날 장에 제가 매매할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에 대한 어떤 설명 그런 것들을 그 그냥 혼자서 생각 정리하는 그 부분을 영상을 제작해서 앞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아침에 한번 올리고 장 끝나고 나서 한번 올리고 이렇게 2번씩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린 이유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어제 그 영상에서 인공지능 그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후에 또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인공지능 관련주는 네이버가 가장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도 지금 그 자율주행 차도 지금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서울대 그 다니는 아들이 이제 그 게시판에 인공지능 관련한 어떤 인재 모집한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 데가 광고가 붙는 데가 네이버하고 NC소프트랍니다. 카카오도 있고 한데 그래서 네이버하고 NC소프트 중에 네이버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고 뭐 이런 게 구글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구글도 맨 검색하는 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나 싶고 손정희 회장하고 이 네이버하고는 또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네이버가 가장 대장급인 것 같고요. 그 다음 NC소프트도 그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종목은 나무기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무기술이 그 원래 1월 달인가 공시 올라온 거를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연구하는 어떤 기업을 50% 지분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다루진 않지만 자회사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기술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이버나 NC소프트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확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가장 적합하더라도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하더라도 40만원짜리 이런 종목을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얘가 못 움직이니까 제가 봤을 땐 나무기술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최적인데 이게 인공지능 관련주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게시판에서 그 글 본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기술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클라우딩 뭐 서비스에서 이제 그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기술이 뛰어난 회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무슨 특허 관련해서 급등이 한 8% 정도 떴기 때문에 이 특허 관련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농담삼아 했었습니다. AI 관련주는 이 네이버나 NC소프트 나무기술인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치면 이 로봇스타, 휴림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보로보나 TPC로 우르르 몰려가서 이게 급등하게 되면 제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거다. 뭐 오늘도 하루 공쳤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다시 시작하니까 TPC가 급등해서 출발했죠. 왜냐하면 이게 TPC가 로봇 공장 자동화에서 로봇 팔 같은 뭐 이런 거를 하는 데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좀 유사한 어떤 기법을 사용하죠.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물건을 찝고 하는 이런 것들 하니까 그게 마치 이제 인공지능처럼 연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과는 관계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하면 뭐 그런 특별한 회사가 없으니까 유사한 종목인 TPC 혹은 로보로보 이건 또 이제 어린이들 로봇 관련 교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교재 이런 거 보면 또 아주 작은 어떤 인공지능 개념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로보로보도 지금 같이 이제 상승했었고 로보스타 마찬가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전부 다 여기 몰려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 어떤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픈베이스나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급등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그룹 관점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체 범위를 100으로 보면 이 회사들은 한 2나 3 정도의 어떤 관계되는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조금은 그래도 발끝 정도는 담그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개미들이 여기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봉이 길게 나와버렸죠. 전부 물려갖고 이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오늘 테마는 가장 시장에 앞선 테마는 인공지능 테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이 AI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테마의 가장 첫 번째 대장 테마는 인공지능 관련주가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인공지능 테마주가 대장인 줄 알고 TPC 급등해서 확 들어가고 오픈베이스도 갭 상승해서 들어가고 뭐 로보로보도 들어가고 막 했는데 그나마 로보로보는 조금 덜 뒤에 들어갔고요. TPC가 이제 가장 갭으로 떴죠. 오픈베이스도 갭으로 뜨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거든요. 공장에 뭐 자동화 로봇 팔이 무슨 인공지능이 되겠습니까? 그냥 로봇이지. 그래서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막 던지니까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버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지켜봤는데요. 저는 이제 나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봤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걸 왜 안 올라가나 그러고 올리려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였죠. 그 장막판에 가니까 이제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제가 예상했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이 돼버렸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 관련주는 네이버가 가장 적합합니다. 네이버. 자, 오죽하면 12만원짜리 네이버가 올라가겠습니까?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올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12만원짜리를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거 상한가 땡기고 이렇게는 또 못하십니다. 우리 그 개인들 정서에. 이렇게 비싼 종목에는 단타로 잘 안 들어가죠. NC소프트 48만원짜리입니다. 이 종목을 2점 몇 프로나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테마에 맞지만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서 개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끌어올릴 종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들은 아직 아예 뭐 48만짜리 이런 쪽에는 들어갈 생각은 안 할 겁니다. 테마 관점으로. 좀 돈 많은 사람들, 이제 장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막 매수를 하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돈이 들어와서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 각광받으면 네이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 어쩌고저쩌고 뉴스 나오고 하면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딸랑 1,000만원 가지고 여기 들어가기에는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기술로 어제 갖고 있었고, 어제 여기서 운 좋게 사가지고 한 8% 정도 먹고 오늘 이제 추가로 또 더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그 부분들의 그 세력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장 강한 테마가 인공지능 테마였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인공지능 쪽으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 소재 산업 쪽으로도 사람들이 좀 들어갔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소재 산업은 좀 쉬어갈 타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소재 관련주는 일본하고 지금 그 어떤 타협을 보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악화된 이 부분을 그 대화로 풀어버렸을 경우에 그 종목들이 급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소재 수입을 안 해왔다고 해서 다 바로 영향받는 게 아니고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악재가 해소돼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소재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 때문에 다시 눌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무역 전쟁할 때도 화웨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막상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화웨이에 부품 공급하고 지금 협상으로 돌아갔 그 급선회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긴장을 조성해 갖고 수출 수입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미국하고 반도체 같은 거 중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생산 못하면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중국이 강해지는 걸 일본이 또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이 나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소재 관련주는 쉬어갈 것이라고 아침에 제가 그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몰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기 좋은 타이밍은 남북경협주가 재료가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개성공단이 왠지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일부 풀릴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강했던 종목은 한창이 좀 더 강했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떠서 이제 움직였죠. 이건 왜냐하면 어제 펜스타가 눌리는데도 펜스타가 상승하는데도 한창이 눌렸기 때문에 펜스타는 여 위에 있고 한창은 여 밑에 있으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한창이 급등해서 출발한 거죠. 근데 또 펜스타가 오늘 또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위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갭 상승한 다음에 한 6%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하고 좋은 사람들도 상승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워낙 시장의 자금이 뭡니까 저 뭐죠
로봇이 아니죠. 인공지능 관련주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막 분산돼 버리고 테마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쪽으로. 수소차로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려 그러다가 또 눈치 보고 그냥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가장 괜찮아 보이는 테마는 인공지능 테마가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남북 경협주 테마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이 부분은 일본하고 관계에서 어떤 그 뉴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일단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하고 그 다음에 경인양행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램톡 테크놀로지는 대장주 같으면 이렇게 밀려서 끝나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종목이 대장주가 맞는지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아래 꼬리를 달아줘야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램 테크놀로지는 솔직히 지금 긴가민가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뭐 앞쪽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급등한 건지 실제로 이 종목이 대장 가치를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지세미캠은 적합한 종목이 맞는데 워낙 그 주식수가 많아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후성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 반도체 소재는 솔브레인, 경인양행, 동진세미캠, 그럼 램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만약 맞다면 이게 조정받고 나면 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얘는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움직임이.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경인양행 정도로 들어가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이 세 개 정도의 테마가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주의 나무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남북경협주도 움직임이 좋다면 좀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반도체 소재는 뉴스에 따라서 보는데 아무래도 이거 일본하고의 어떤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조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테마주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단 나무기술을 미수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나무기술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테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 조정받고 이럴 때 여기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디에프를 다 팔아버렸죠. 인디에프는 3,145원에 제가 팔고 나서 그 위에 가격에서 끝났네요. 아침에 갭으로 뜨길래 인디에프 다 팔고 나무기술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집중해갖고 여기에 올인을 했고 그렇게 나무기술 쪽으로 올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인디에프 팔면서 조금 벌어놨던 거를 나무기술 빠지면서 막판에 빠지면서 여기서 조금 손실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한 10만원 정도 까먹었습니다. 지금 나무기술에 1165만원 올인이 된 상태로 있고요. 한 종목에 올인이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저는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올인을 했고요. 잔고가 1165만원입니다. 어제 1175만원이었지 싶은데 한 10만원 정도 로스가 난 것 같고요. 제가 나무기술에 이렇게 올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찾게 될 겁니다. TPC가 대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음봉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TPC에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갸우뚱하면서 다시 검색을 막 하겠죠. 그래서 해보면 뭔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검색 쭉 하다 보면 이제 네이버가 등장하게 될 거고 NC소프트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48만원짜리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거 뭐 없을까 해서 찾게 되겠죠. 찾으면서 이제 이 나무기술 게시판에도 이제 들어가 보게 될 거고 이래서 이런 걸 저런 걸 찾다 보면 나무기술이 좀 관계가 되는가 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관심만 가져준다면 월요일날 하락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만약 돌아 올린다면 지금 위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려버리면 올라갈 줄 알고 미수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정리 물량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시간의 거래를 쭉 지켜봤는데요. 매물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나무기술 이거 뭐 나무니까 뭐 묘목 장사 뭐 나무 관리하는 회사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단지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아닌갑다 그러고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대부분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승부가 된다는 얘기죠. 나무기술은 이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보시면 월봉상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은,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은 지금 한 뭐 2,000원 아래에서 보유하신 분도 있어요. 한 1,500원에 사신 분도 있겠네요. 벌써 2배 이상 올라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성 주주분들이. 제가 게시판에 글 쓰니까 단타하지 말라고 막 비난할 정도로 그 나무기술에는 아주 강성 주주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안 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무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이 종목이 인공지능하고 관계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안 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가도 안 팔고 있으실 분들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오랫동안에는 이 나무기술 하나가 끝이다 생각하고 한 2,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4,000원 가도 안 팔 거예요. 이거 만원 가면 팔겠다, 한 5배 벌겠다 생각하고 한 1억치 사놓으신 분들은 5배 벌면 5억 되겠죠. 뭐 오늘 다른 거 종목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추가로 나올 매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미증시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코스닥 증시가 여기서 뭐 급락해서 쭉 빠지지만 않는다면 바로 돌려서 위로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내려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그냥 아침에 간보기 좀 하다가 턴에서 쫙 끌어올리는, 만약 이게 이 고점을 뚫고 3,850원을 뚫고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 사람들이 나무기술 게시판에 막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하고 관계되는구나 하고 연결되면, 만약 이 종목이 인공지능 관련한 그 부분이 맞다고 시장에서 인정만 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2배 정도는 뜨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인했는 이유도 급등할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 수익 날 때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종목에 집중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곁들여서 남북 경협주가 분위기가 좋다면 한 인디에프나 한창 정도 이런 종목을 일부 조금 사가지고 나무기술을 일부 매도를 하고 옮겨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한 뭐 200, 200 이런 정도로 해볼 생각입니다. 월요일 날은.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미증시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주말 동안 또 지나고 나면 월요일 되면 또 이 휴일 쉬고 나면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사람들 생각이. 지금 여기서 하락한다고 팔았던 사람들도 월요일 되면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은 주말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팔았겠죠. 팔았는데 월요일 됐는데 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살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당분간은 나무기술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제작을 모두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7월 돼 가지고 1,000만원 밑에 있던 투자금이 본전을 회복하고 지금 1,165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나름 조금 성과였고요. 시장이 안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은,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움직입니다. 단지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왔다 갔다 지금 막 해버리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만 따라서 움직이면, 역설적으로 잘만 따라서 움직이면 인공지능 나무기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만약 이 테마가 맞는 게 확인이 돼갖고 불 붙으면 쫙 올라가죠. 그럼 팔고 나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잘만 관리하면
빨리빨리 주기가 돌아오니까 예를 들어서 인디F 남북경제를 샀는데 안 올라가도 한 2, 3일 지나면 테마가 돌아가고 다시 이쪽으로 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각 테마들 중에 가장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 종목들만 적절한 위치에서 너무 비싸지 않은 위치에서만 매수해 갖고 좀 기다리면 수익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다 싶은 쪽에다가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빠지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이 영상이요. 아침에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7월 놓은 5일인데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7월 5일 현재 시간 6시 20분. 월요일 날 아침에 및 이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